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쟁점 중노위 판정은 노동위원회 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태풍 카눈으로 인한 구제 신청서의 배달 지연이 문제가 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2월 2일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 근로자가 학원 교사인데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년 5월 2일 경남 진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 진호위는 2023년 7월 6일 이 사건 학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 진호위에서는 이 근로자가 이겨서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심의 대리인 변호사가 날짜를 이제 하루 넘겨서 구제 신청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사용자는 2023년 7월 31일 초심 진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3년 8월 11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 대리인 변호사는 2023년 8월 9일 이길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8월 10일 당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집배원이 배달하지 않고 8월 11일 날 배달하는 바람에 불변 기간인 열흘 재심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을 주장을 해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불변 기간을 이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항변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노위는 이 사건을 각하를 했습니다. 즉, 이 재심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쟁점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측 대리인 변호사가 민사소송법을 주장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법이고, 또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또 행정심판법을 주장을 했는데 행정심판법 역시 행정쟁송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즉 신속 간이한 어떤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측 대리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심판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노위는 이제 재심 신청을 각하를 했는데요. 중노위의 주장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당시에는 이미 여름에 한창 태풍 이제 많이 발생했을 때죠. 이미 태풍 카눈의 진로와 유력이 충분히 예보되어 있었던 점, 또 2023년 8월 9일에는 열차의 운행 중단이나 지연 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문에 의한 접수 등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배송 조회를 이용하면 배달이 지연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말하자면 재심 신청 기간 열흘을 도과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장하듯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열흘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심 진호위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해고에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으나 중노위는 이 구제 신청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상 판정 사건에서 쟁점은 제척 기간을 도과했는가 도과하지 않았는가에 국한됩니다. 구체적으로 태풍 카눈으로 인한 우편물, 즉 재심 신청서의 배달 지연이 이 재심 신청인 측, 사용자 측에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제 판정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혼돈이 왔었습니다. 이것이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우체국에서 배달부들이 배달을 안 한 것이라
그것이 천재지변인가 불가항력인가 저도 좀 헷갈리고 혼돈이 왔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래서 판단을 이제 정확히 명확히 이제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판정 요지 및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가 저희가 이 재심 신청 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 제척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루 도과한 것이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노동위원회 이제 법과 규칙에 따르면은 당사자는 이제 진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재심 신청은 진호위가 그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흘의 기간은 불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7월 31일 날 이 사용자 측이 초심 진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8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8월 11일 날 중노위에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10일의 불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신청서를 받은 건 확실한 거죠. 역수상 명백하죠. 이제 세 번째. 이 재심 신청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가 태풍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일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재심 신청인은 사용자 측 대리인 변호사는 서울가정행정법원 출장소에 재심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즉 이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이제 접수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 가지 TV나 방송을 통해서 태풍 카눈의 진로와 위력이 충분히 예보되어 있었고, 또 다음 날인 2023년 8월 10일 오전 일찍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영향에 따른 배달 지연 가능성을 이 사용자 측 재심 신청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또 모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문에 의해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배송 조회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달 지연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2023년 8월 10날 상당수, 이제 8월 9일 말고 8월 10날 상당수 열차 운행이 취소되긴 했습니다만은 열차 및 다른 대중교통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세종에 있는 중노위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교통이 두절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변기간 마지막 날인 2023년 8월 10일 당일 태풍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제 팩스 등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접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인은 사용자 측 대리인 변호사는 이 재심 신청서가 제때 도달하는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8월 10일까지 도달할 것으로 쉽게 믿고 방문 접수를 시도하거나 기타 중노위의 팩스 전송 등에 의한 접수 등 다른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가끔 발생하는 대리인 측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재심 신청인 측에 불변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다음 사용자 측 대리인은 행정심판법을 주장을 하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행정심판법 규정이 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준용 내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행정심판법이 적용 내지 준용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접수 수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이 태풍 카눈을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중노위의 이제 판정 요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이 이 제척기간, 재심 신청기간 열흘을 제척기간으로 두고 있고, 이것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이 제척기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1996년에 그 판결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줄친 부분 보시면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이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 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관이하고 또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노위의 어떤 구제 절차는 신속 관이한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96년도 이제 판결은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 중노위의 재심 신청기간, 열흘 제척기간도 마찬가지의 제척기간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심 신청인 측에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또 행정심판법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은 요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떤 민사소송 절차나 행정심판 절차랑은 다른 것입니다. 줄친 부분 보시면은 행정심판법 18조 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27조 1항 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 행정청의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와는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따라서 이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유치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의 절차법적인 규정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절차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노위 대상 판정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평석을 마치겠습니다.